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국제방위산업 박람회장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미 해군 출신 전문가였던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보며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만을 믿어왔던 그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함께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미 해군 장교이자 현재는 국제군사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스털링입니다. 58세에 사그러질 만한 나이지만 세계 방위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일에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하며 2번의 전쟁을 겪었고 퇴역 후에는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일한 경력도 있으며 군사기술과 안보 전략에 관해서라면 제가 잘못 판단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제 판단은 대부분 옳았고 그래서 자부심도 컸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의 방산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벌써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살펴봐야 하니까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훑어보았습니다. 지친 눈으로 서류를 살펴보는데 오래된 허리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통증은 제가 해군에서 복무할 때 함선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유증이에요. 아들 토마스의 나이였던 27살 때 일이었죠. 제 책상 위 사진 액자 속에는 토마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은 저를 따라 군에 입대했지만 10년 전 중동에서 벌어진 작전 중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 캐서린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떠났죠. 저도 버티지 못하고 평생을 바친 군생활도 끝을 냈죠. 이제는 국제군사 분석가라는 직함만 남았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별로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아직도 남북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라는 선입견이 강했거든요.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도 못한 나라에 이 정도 기술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오만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비교하며 코웃음을 쳤죠. 앞으로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군의 전문가로서 저는 그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키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그곳에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겠어? 그저 우리 아들과 같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나라일 뿐이지. 한 달 후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상사인 리처드가 갑자기 아프다며 저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죠. 사실 이런 자리는 이제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로 직업적 열정도 많이 사그라들었으니까요. 그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버티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베를린은 쌀쌀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날씨였죠. 넓은 전시장에는 각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과 기술이 선보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이런 첨단 기술에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그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부스를 무심하게 둘러본 후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우연히 한국관을 지나가게 되었죠. 사람들이 모여 있어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현무 미사일의 시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죽음의 도구군.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미사일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상 속 미사일의 정확한 궤도와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장면이 놀라웠죠. 특히 해안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100km 떨어진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에서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고도의 정밀 유도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으니까요. 아마 우연한 성공일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사막, 눈 덮인 산악지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동일한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순간 아들 토마스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파견되었던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죠. 그날 밤 작전 중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지 못했고 그것이 아들의 부대가 매복에 걸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그 의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순간의 정밀함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영상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같은 나라가 정말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호기심에 한국 방산 기업의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걸음이 불편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서진희 박사를 만나게 되었죠. 서 박사는 한국의 방위산업 전문가로 미사일 유도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 박사의 눈빛에서 깊은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흰머리가 꽤 있었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열정적인 설명에 눈길이 갔습니다. 스털링 씨,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서 박사의 또렷한 영어에 살짝 놀랐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서 박사가 보여준 기술 데이터와 개발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전문가의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의 CP-1형 공산 오차가 3m 이내라는 설명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미국의 유사 시스템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수치였죠. 정말 그런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살짝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서 박사의 휴대폰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드님인가요? 무심코 물었습니다. 서 박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10년 전 북한과의 국경 충돌 사건에서 전사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순찰 중이던 우리 아들의 부대가 기습을 당했죠. 그 후로 저는 우리나라의 방위력 강화에 더욱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은 부모였으니까요. 갑자기 이 낯선 한국인 과학자에게 이상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미사일 모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일생의 작품이었겠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국가를 위한 일로 승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 후 저는 한국의 군사기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출장은 회사에서도 의아해했어요. 은퇴를 앞둔 저에게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는 것이 의외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 박사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국방과학연구소 비밀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현대적인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첫인상부터 놀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보안 게이트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할 때였지만 약병은 호텔에 두고 왔더군요. 서 박사는 자신감 있게 저를 안내했죠. 오늘은 현무 미사일의 실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부터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기술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어요.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서 박사는 지휘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 박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도 한때 그런 눈빛으로 상관을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더라? 아들이 살아있었을 때였겠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어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과거 전쟁터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과 비슷했어요. 미사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사일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사일은 1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원거리 공산 오차는 불과 2.1m에 불과했죠. 이건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들 토머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밤 작전에서 이 정도 정밀도의 미사일이 사용되었다면
아들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털링 씨? 서 박사가 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숨을 고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정밀도라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겠군요. 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파괴력이 아닌 정밀함입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것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불필요한 희생. 토마스 같은. 그날 밤 서울의 호텔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허리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진통제보다는 위스키 한 잔을 선택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 테스트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정말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평생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믿어왔던 제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견뎌낸 기술적으로 열등한 나라라고만 생각해왔죠. 아들이 복무했던 중동의 나라들처럼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솔직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 박사의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도 아들을 잃었지만 그 상실감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시켰어요. 반면 저는 어떻게 살았나요? 아들을 잃고 난 후 저는 그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위스키 잔을 비웠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빌딩의 불빛이 너무 강했던 탓이겠죠. 하지만 이 도시에는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다음 날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한국의 방위 기술을 접하게 되었어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프로젝트, 무인수중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죠. 서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만 해도 기술 종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했죠. 지금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첨단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는 드물었죠. 문득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바뀐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농업 국가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된 것이니까요. 사흘 뒤 서울에서 열린 한미방위협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회의에 임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방위 기술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은 놀라운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군사 전략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정밀 타격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발언에 참석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특히 미국 대표단 중 일부는 제 의견에 동의하며 더 깊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박사는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서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 박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에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나요? 서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제 아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위 기술을 개발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더 적은 희생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저는 그저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만 품고 살았어요.
하지만 서 박사는 그 상실감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는 서 박사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스털링 씨, 처음에는 우리 기술을 믿지 않으셨죠? 서 박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요.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입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평생 굳건히 믿어온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요. 서 박사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들을 잃은 후에 그 슬픔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나요? 서 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저는 제 아들이 원했을 방향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나은 세상을 꿈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토마스도 분명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웠을 테니까요. 서 박사님, 한국과 미국이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박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니까요. 그리고 스털링 씨,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자 전문가니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지금 제 사무실의 책상 위에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의 정밀 유도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전장에서의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지 상세히 기술했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보고서 위에 반사됩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허리 통증은 여전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서 박사와의 대화 이후 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토마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군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죠.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토마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도 함께였어요. 자부심 그리고 결단.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한국과의 새로운 방위 협력 프로젝트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수락했어요.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안에 있던 선입견이라는 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제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서 박사처럼 저도 상실감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설 때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바로 그런 예죠.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과학자를 통해 제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상실 후에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도요.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 협력이 만들어낼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 여정에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요. 토마스도 분명 이런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버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단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 협력이 만들어낼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 여정에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감동의 김우리 DJ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더욱 가까이 있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